주인공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산 용의 출연에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산 용의 출연으로 8년간의 여정을 마친 김한민 감독님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최고의 명장 이순신 역의 박해일 배우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군 수군 최고 사령관 와키자카 역으로 변신한 변유한 배우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항해군사 준사 역으로 열연한 김성규 배우가 무대 위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와키자카의 경쟁 상대 가토 역의 김성균 배우입니다. 와우. 자, 다음은 조선의 책자 정보름 역으로 변신한 김향기 씨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김향기 배우가 무대에 오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정식에 참가한 분은 조선의 탐망꾼 임준영 역으로 열연한 옥태견 배우입니다. 와우. 이분들과 함께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벅차네요. 예, 지금 이분들을 한 무대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한민 감독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칠 텐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득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한산 용의 출연에 감독 김한민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또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오늘 제작 보고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박해일 배우 소감과 함께 역할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또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예상은 했었습니다. 또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에는 영화 한산용에 출연해서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47세의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변유한 배우.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영화 2편을 개봉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님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벅차고 기쁩니다. 한산에서 왜군 총사령관 와키자카 역할을 맡은 변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해서 너무 좋고요. 또 사실 관객으로서 봤던 명량이라는 작품, 이순신 장군의 이 영화에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게 돼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항해를 하게 되는 준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균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산에서 와키자카의 경쟁자이자 타협은 없는 왜군의 수장 가토 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향기 씨. 네, 안녕하세요. 정보름 역할을 맡은 김향기입니다. 극장에서 관객분들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오랜만에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되게 오랜만이라 되게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옥태견 씨.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임준영 역을 맡은 옥태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7분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 그 위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엄청납니다. 자, 한산용에 출연 예고편과 그리고 포스터들 공개될 때마다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과 감동이 느껴지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자, 배우분들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지금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게 된 계기, 박해일 씨부터. 네, 김한민 감독님과는 2006년 극락도 살인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병기활까지 지금 이제 3작품째 만났죠. 네.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계기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온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캐릭터를 제안해 주셔서 그때 시기를 잠깐 돌이켜 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처음에.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5천만 인구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인데 또 위인이시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 저에게 뭘 믿고 그 캐릭터를 제안을. 제안을 하셨을까라는 부담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그리고 또 감독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 제가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발견이 됐고 잘 아시는 명량이라는 영화에서의 최민식 선배님의 어떤 용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이었더라면 이번에는 전략을 아주 밀도 있고 지혜롭게 우리 수군들과 함께 이 전투를 행하는 지장으로서의 모습과 또 수군과 백성을 챙기는 덕장으로서의 모습, 심지어 선비스러운 모습까지 감독님께서 제가 배우로서 가진 어떤 기질의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서 이번 작품을 아주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네. 시나리오의 힘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박해실 출연할 결심을 하게 한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변유한 씨. 네, 저도 저는 김한민 감독님하고 첫 작품인데요. 네. 우선 아까 박해일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이 만드신 작품들을 다 봤었고, 근데 이제 우연히 왁기 작가 역할을 제안해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부담이 됐었고 촬영하면서도 기호지세의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탑승을 내가 네.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근데 역시나 후회하지 않는 건 저희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집중력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지금 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돌아오겠죠. 네. 네. 저도 돌아갈 걸 믿고 네, 계속 말하고 변호사 씨, 있는데요. 다시 배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저 다시 돌리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출발선으로. 굉장히 네네. 부담스러운 거 대선배님들이 같이 연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수진 장군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의미일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있었지만 그걸 큰 의미를 더 뒀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김성규 씨. 네, 옆에서 말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명량이라는 작품을 봤을 때가,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을 텐데, 연기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이제 이렇게 가기 직전에, 네,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네, 이제 맞아요. 가려고 했던. 그때 그걸 봤었거든요. 네. 친구랑 같이.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게 됐던. 용기와 함께 영화라는 일은, 연기라는, 배우라는 일은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부담이 당연히 됐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한 부담도 역시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감독님 만나 뵙고 얘기 들으면서, 준사라는 역할이 단순히 그냥 어떤 액션을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조선군과 왜군과는 또 다르게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과 이 전쟁에 대한, 이 전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럼 어렵지는 않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한번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명량이 또 김성규 씨 또 연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또 이 작품에 욕심을 내셨습니다. 용기를 내셨어요. 김성균 씨. 예, 저는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에 출연한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당연히 조선인 예를 들면 명량에서 네. 진구 씨가 맡았던 그런 어떤 역할을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가토. 예, 외군으로 들어와서 이게 뭔가 극심한 부담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영화에서 내가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향기 씨는 어떠셨어요? 계기가? 저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는 일단 되게 놀랐고요.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저도 명량이 개봉했을 때 정말 꽉 찬 관객들 안에서, 극장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정말 그 어떤 웅장함을 느끼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이렇게 영화로서 표현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봤었는데, 그 작품에 제가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전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인물성이 드러나는 작품에서 이렇게 점점 쌓이다가 마지막에 카타르시스가 딱 터지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또 그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옥태견 씨. 예, 저도 뭐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량을 보면서 정말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기로서 보여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나중에 보시면서도 역사가 어땠는지 또 얼마나 위대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한민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이 임준영 역할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을 때 사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명량에서 봤었던 임준영의 역할이 정말 너무 멋있고 이 캐릭터가 또 어떤 모습을 또 제가 또 해석하는 또 그런 모습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가 내심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작품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균 씨가 굉장히 탐내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이미 열심히 하셨을 거고 우리 배우분들의 이제 출연 계기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얼마나 묵직한 질문과 고민이 있었는지가 느껴지고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작품 한산용의 출연입니다. 자, 감독님 명량에 이어서 한산용의 출연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실존 인물 이야기를 시리즈화해서 탄생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결정한다는 게 결국 쉽진 않으셨을 텐데 기획하게 된 계기. 역사 3부작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박해일 배우랑 했던 최종 경기 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봉오동 전투,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순신 명량이었는데 사실 명량은 너무 큰 영화라 그래서 내가 환갑 때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박해일 배우랑 만들었던 최종 경기 활이 잘 되었어요. 그게 2011년에 여름 시장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좋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명량을 한번 먼저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명량을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단지 한 편으로 과연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이거는 적어도 3부작 트릴로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량, 한산, 그리고 노량 이렇게. 물론 순서는 한산, 명량, 노량이지만 1차적으로 명량이라는 정말 뜨거운, 가슴 뜨거운 그런 역전극
그 다음에 뜨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먼저 하고 이렇게 3부작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그게 명량이 잘 되고 그리고 또 한산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한산 용의 출연을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막연한 어떤 구상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좀 더 농밀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이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3부작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우리 한산용의 출연을 이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한 또 상황에서 또 개봉하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고 그냥 감개무량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이 순간을 또 김한민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요. 김한민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 3부작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처음 그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이야기는 해주셨고 또 어떻게 결심이 서셨는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명량 때와는 달라진 이순신 장군의 모습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만 만나볼 수 있는 그 면모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이순신 3부작이라는 이 시리즈의 작품을 김한민 감독님께서 이제 만드실 거고 또 저희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작품 다음으로 또 김윤석 선배님께서 또 노량. 이미 찍어놓으신 노량이라는 작품이 준비 중입니다. 최민식 선배님과 김윤석 선배님 사이에서 이 3부작이 처음 관객분들이 이제 이 3부작을 다 개봉하고 나서 이 3부작을 몰아서 보실 때 저희가 출연했던 한산 용의 출연 처음이죠. 작품을 제일 먼저 보실 거란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단 보시기에 아주 젊다면 젊은 기운으로 뭉친 배우분들인데 일단 젊은 패기와 기운으로 전략을 잘 짜서 적장인 부대와 조선 수군들과의 좀 팽팽한 긴장감 넘치는 그런 전투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감독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하나였고 그리고 또 제가 맡은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를 보시기에 저라는 물리적인 배우가 이제 해내야 된다라는 명제를 안고 이제 출항을 했죠.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어릴 적부터 유학을 익히셨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오래전부터 쌓아놓으셨고 그 이후에 무인의 길로 가셨고 이런 부분들을 보아하니 제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감독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비스럽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내면의 군자의 모습과 외면에서의 올곧은 무인의 모습을 좀 동시에 시기적절하게 감독님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 전투의 긴장감을 유지하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고민. 가장 젊은 날의 이순신 장군. 네, 그 필사의 전략과 그리고 패기로 뭉친 이순신 장군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전작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으셨던 최민식 배우께서 혹시 어떤 조언을 주셨을까요? 네, 선배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주셨나요? 곁눈질 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네. 고생 좀 해봐라. 딱 이 한마디셨습니다. 네. 나만 할 수 없다 뭐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미 경험을 진하게 하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장군님을 연기한다라는 그 속마음, 그 애잔하면서도 그 고생스러운 마음을 편안하게 저한테 너도 한번 겪어봐라라고 얘기해줬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 국민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틸 만나보시죠. 변유한 씨. 예고편 공개되고 변유한 씨를 못 찾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정말 비주얼적으로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변신을 시도하셨는데 외군 장수지요. 와키자카 역
소감과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우선 저도 우선 저는 이순신 장군님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외장이었지만 물론 뭐 아까 혜일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서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이 생각한 게 계속 뺏기는 느낌이라서요. 원래 뒤로 할수록 이게 이제 시리즈 이제 3부작으로 이제 감독님이 만드신다는 거를 이제 저희는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다. 3부까지. 그렇다면 한산에서 왁기 작가는 어떤 모습으로 처음 이순신 장군님을 대면했을까, 부딪혔을까, 마주봤을까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집중력이라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일본어 뭐 다른 무언가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저한테는 집중력. 그러니까 정말 파죽지세로 갈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집중을 해야지만 반대 이제 되게 어려운 지금 선택이에요. 저도 조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쪽에 있는 선배님들도 그렇고 다 어떤 식으로 외정을 바라볼까, 그렇죠. 외건을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감독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굉장히 파괴력 있게 집중력 있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역할로서는 이순신만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집중을 선보여 주신 것 같고 조진웅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소속사 선배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같은 역할을 연기하셨는데 한 말씀 있으셨나요? 우선 명량은 이제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이순신 장군님한테 겁을 많이 먹은 왁기 작가라서요.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보다는 이미 작품으로 다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순신 장군님이 두려운 존재인가를 표현해 주셔서 저는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왁기 작가의 모습.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스틸 궁금한데요. 바로 무사의 출연입니다. 스틸 주시죠. 김성규 씨 역시 정말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과감한 변신으로 많은 분들이 또 김성규 씨를 못 알아봤는데요. 준사 캐릭터, 예.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죠. 머리를 미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 만큼 이 작품에서 준사라는 인물이 사실 다른 인물들 중에도 있지만 조금은 자세한 어떤 역사 속의 정보가 많이 있는 인물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일단 시나리오 봤을 때 준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영화 속에서 영화적인 약간은 판타지적인 혹은 그런 액션이 드는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이전에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감독님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신 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조선 혹은 왜군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아주 본질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민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런 걸 제일 많이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나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님을 뵙는 것도 있고 또 왁기 작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고 근데 확실히 찍으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떤 조선 쪽과 왜군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 조금은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세게 다가오는 걸, 왜냐면 1대1로 대면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을 했던 굉장한, 멋있네요. 인물입니다. 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묘하게 변하는 그런 심리의 변화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김성규 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 머리가 실제 머리인지에 대해서. 헤어스타일? 실제 머리고요. 제가 모르겠어요. 약간 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멋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스틸은 굉장히 우리 기자님들 혹시 스틸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위에 있네요. 예. 좀 어둡게. 예. 엄선한 사진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살아 움직이면 다양한 각도에 따라서 더 멋있는 모습 만나볼 수 있나요? 사실적이고 어떤 이 전투의 어떤 뜨거움과 처참함 혹은 간절함, 지금 절박함. 의미를 정말 많이 본인 스스로가 부여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면 아십니다. 저 이마에 어떤 힘줄이며 네. 주름들이 생동감 있게 보시기를. 예. 네. 머리에 혈관까지 연기를 했다라는 우리 김성규 씨의 민머리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좋습니다. 이번 스틸 주인공 바로 김성균 씨입니다. 저 눈빛 좀 보세요. 스틸만으로도 정말 영화 속의 팽팽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가토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가토의 역할은 우리 영화가 이순신 장군과 와키 작가의 대결이 주 축이라면, 또 와키 작가와 가토의 대립은 또 다른 긴장감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왜군 진영에 또 날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연기를 하셨고, 김한민 감독님과 또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독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화의 주축은 이순신 장군과 이제 와키 작가의 대결이다 보니까 또 다른 왜군 진영의 장수는 자칫하면 와키 작가의 부하처럼 이렇게 또 와키 작가의 밑에 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군 진영에서 어떤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대립이 되어야지, 더 좋은 그림이, 작품에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새기고 연기했습니다. 김성균 씨가 만들어주실 팽팽한 긴장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은 5번째 스틸, 김현기 씨입니다. 의인의 출연입니다. 눈빛에서부터 벌써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보름이라는 캐릭터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름이는 본인의 의지로 왜군의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하는 첩자이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름이도 어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배우분들보다. 그래서 크게 막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는 하지 않았고, 좀 내려놓고 감독님을 믿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감독님께서 정말 그림이 확실하세요. 원하는 그림이 딱 있으셔서 현장에 가면은 감독님의 말씀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김현기 씨가 또 감독님을 믿는 만큼 관객들이 또 김현기 씨를 믿는데, 또 흥행 요정 아니겠습니까? 신과 함께 시리즈 천만 선생님으로도 유명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한산 용의 출연 대박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현기 씨? 기운이요? 예. 기운 어떻게 지금 느껴집니까? 기운, 옵니까? 기운 옵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양기 씨가 느끼면 이건 정확한 거예요. 예. 자, 6번째 스텝 주시죠. 옥태견 씨입니다. 자, 옥태견 씨 정말 기존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한 모습 이번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눈빛만으로도 강렬한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준영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는 탐방꾼인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태견 씨. 네, 이번에 이제 임준영 역을 하면서 제일 집중했었던 건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임준영이라는 캐릭터는 난중일기에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에게 정보를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보전에 굉장히 능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를 가져다 주는 인물이 이제 임준영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과 이제 뵐 때, 그리고 정보를 모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순신 장군님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그 충정과 그 충성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눈빛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눈빛을 좀,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에 결이 다른 눈빛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김한민 감독님과는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김호연 감독님과는 처음이었는데,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사실, 이렇게 큰 영화 현장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또 저희가 또 하는 연기를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디렉션을 또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게 이렇게 딱 알려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처음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만 정말 믿고 촬영장 가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즐거울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 지금 양 끝에서 두 분의 우정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고 스틸이 한 장 더 있습니다. 다음 스틸은 과연 누구일까요? 만나보시죠. 바로 구선 거북선입니다. 감독님, 바로 조선의 용이자 한산 용의 출연에 또 다른 주인공 거북선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작하시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거북선에 대해서요? 네. 거북선은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한 것 같지만 또 진짜 거북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런 게 컸죠. 그리고 실제로 거북선을 연구하는 학자분들이나 연구가들도 사실 설왕설래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존재감이 있었지만 제대로 실증하지 못하고 있는, 고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거북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깊었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면 2층형 거북선이냐 3층형 거북선이냐, 그래서 격군실과 화포를 쏘는 그런 공간이 같이 있었느냐 분리되어 있었느냐 아니면 복층이었느냐, 다양한 학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북선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고 철갑선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을 총망라에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 한산용의 출연에 나름의 고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산용의 출연을 좀 보시면 그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어떤 당위성을 가졌는지, 그리고 전투에서는 어떻게 저 거북선이 저렇게 쓰였을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제 감독의 고민과 함께 좀 더 흥미진진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해전이 약 한 51분간 펼쳐지는데 거북선 용의 출연, 부제가 또 용의 출연이잖아요. 그게 거북선이기도 하고 우리 장군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는 거북선은 또 반드시 봐줘야 하는
예, 그런 어떤 존재감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고증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산 용의 출현을 보시면서 아, 거북선이 저런 형태의 어떤 리얼함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좀 뭔가 감격스럽게 봐주실 수 있다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아직 보지 않았는데 감격이 와요. 정말 예, 감독님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한마디 할까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저도 제작 보고의 영상, 제작기 영상은 저기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아, 저랬었지라는 생각이 일단, 감회가 아주 새롭게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의 어떤,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어떤 성실과 어떤 경의와 그리고 신의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멋진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우리 배우분들 굉장히 또 역량 있는 우리 배우분들이 같이 또 저를 믿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집중해 주셨고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셨고 마치 이순신 장군과 나대용, 준사 그리고 많은 이순신을 도왔던 그런 장수들과 함께했던 그런 상황처럼 같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우리 음악감독, 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그리고 또 분장, 소품감독 많은 스태프들이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그리워지고. 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여기서 우시면 안 돼요. 예. 갑자기 너무 그리워지는데요. 예, 그들이 또 그리워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네. 이 어떤 스케일과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감개가 또 무량해집니다. 네, 그 긴 시간이 녹여져 있는 제작기 영상 보시고 나서 아마 기자님들께서도 작품에 대해서 궁금증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자, 저기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TBC 엔터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네. 저 두 분께 질문 있는데 일단 박해일 배우는 헤어질 결심에 이어서 또 두 작품 연속 선보이시게 됐잖아요. 또 이제 극장이 활기를 찾은 뒤라 더 기대감도 크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양기 배우는 오늘 그 스틸컷만 봐도 좀 기존에 보여주셨던 거랑 달라진 모습이 있어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짧게 말씀 주시긴 했지만 또 캐릭터 구축 위해서 어떤 점 좀 중점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해일 배우, 예. 예, 네. 헤어질 결심은 내일 개봉인데요.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작품을, 제작 발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좀 즐기고자 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어찌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관객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 아쉬움과 제 일에 대한 부재감들이 너무 느껴봤던 시간들이 꽤 되다 보니까 관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로도 너무 반갑고 그 기쁨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게 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과 또 관객들도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에 또 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양기 배우, 어떤 점에 좀 더 중점을 두셨는지?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이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의 장면 중에 표현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스스로 첩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굉장히 그 시대의 아픔이 담겨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으로서. 그만큼의 의지가 생긴 원인이 뭔가 어떤 분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감정이
한 번에 표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응집하고 응집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표출되는 장면에서 아마 좀 제가 했던 것과는 다른 그동안 좀 누르는 연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빛부터 달라진 김향기 배우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역시나 왼쪽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이지한 기자입니다. 네. 박해일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한긴 감독님과는 이제 3가지 작품을 하셨는데 오랜만에 함께 작품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 작품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만나서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사는 얘기도 좀 하는 워낙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서 만나온 오랜 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이번 작품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아셨을 테고 그런 만큼 감독님께서 또 그 부담이라는 부분을 캐치하셔서 배우로서 연기를 해나갈 때의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현장에서도 그렇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시간이라는 것과 작품에서 보여줬던 배우의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우만의 기질이라는 부분들을 그 어느 분들보다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보시고 감사를 전하시면 어떨까요? 네.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좀 워낙 사극 영화를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예, 지금 굉장히 스스로하신데 눈 한 번 마주치시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작품을 같이 하니까 충무로에서 많이 물어요. 어떻게 박해일 배우와 김한민 감독은 새 작품을 같이 했느냐. 그래서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박 배우가 이야기했듯이 종종 우리 뭐 산도 타고 그리고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또 뭐 이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뭐 인생 사는 이야기부터 영화 이야기부터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캐스팅 제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관계로서 벌써 뭐 10년 이상이 넘어버렸네요. 데뷔작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산용의 출연 또 우리 박해일 배우가 너무 잘해주셨고, 예, 그리고 또 아마 한산이라는 영화의 캐릭터에 또 우리 박 배우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분의 인생 친구로서 서로 또 훈훈하게 말씀해 주셨고 변유한 배우는 감독님과 처음 호흡을 맞추셨죠. 어떠셨나요? 3번째 호흡인데 변유한 배우는 처음이었어요. 좋았어요. 눈을 이렇게 마주치시고, 예. 저는 박해일 선배님은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나이에 만난 것 같아서 좀 더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중앙의 기자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테나시아의 강민경이라고 하고요. 저 변유한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영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3번째 일본어 연기를 보이게 되셨는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또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연기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순신 장군님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작품에 다른 나라 분이 와서 연기를 한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사실 저보다 더 뜨겁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뭐 어떠한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나 굉장히 학습적인 거로 따지면 부족하겠죠. 하지만 배우로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성규 배우와 김성균 배우도 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김성균 씨 어떠셨나요? 네? 네. 이제 뭐 외국어 연기라든지 예 지금도 그 역할에 빠지신 건가요? 예. 김성규 배우는 어떻습니까? 예, 같은 고민이 좀 우리 변유아 씨 같은 고민이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작품의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다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키 작가 그리고 그 외에 같이 함께 나온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본어를 연습하고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임하셨던 거죠.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변유한 씨. 그러니까 언어를 파괴하는 거는 감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저희 작품에 글로 있는 그 베이스를 토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준비했다고 해서 또 뭐 대충 준비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선생님을 저희 집에 재웠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균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치욕스러울 만큼 NG를 좀 냈어요, 일본말. 그래서. 가토! 그러니까, 일본어를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언어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필터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면서 후루루루 이렇게 뱉어내야 되는 일본말이 있었는데, NG를 엄청 냈어요. 그래서 엄청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요한 씨는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집중력을 가지고 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김성균 씨 또 믿고 보는 배우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시간 관계상 기자님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입니다. 네, 김한민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그 한산 용의 출연이 관객들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궁금하고요. 또 전작 명량에 이어 캐스팅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한데 좀 캐스팅을 할 때 가장 염두한 부분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는 현재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굉장한 어떤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용기 그리고 치유 그리고 뭔가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느끼면서 하나의 단어로 통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자긍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 영화가 꼭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 한 단어를 위해서 이 영화가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스팅은 제가 좀 캐스팅에 좀 3원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의리적 캐스팅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인 캐스팅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적으십니까? 네,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전략적 캐스팅인데 이게 가끔씩 이제 전략적 캐스팅은 의리적 캐스팅과 그리고 신인 캐스팅과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원칙 속에서 하다 보면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분들 우리 박해일 배우하고는 벌써 세 번째 같이 하지만 또 뭐 기존에 이제 뭐 유승용 배우라든지 조진웅 배우라든지 뭐 이런 배우들도 같이 또 언제든 또 함께할 뭐 그런 결의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그 우리 배우들과 자연스럽게 그렇게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옥태견 배우나 성균이 그리고 우리 김성규 배우 이런 배우들은 또 새롭게 또 만나는 배우면서 또 새롭게 의리를 다지는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용병술이나 본인이 관계하는 인물들, 장수들은 항상 그를 찾아가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장수들이 되어 가요. 이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고 그리고 용병술이고 그리고 또 조선의 수군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관객들이 아주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영화를 한국 영화가 훨씬 더 이렇게 볼만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결론이 그쪽으로 너무 갔네요. 좋습니다. 예. 캐스팅의 3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셨어요. 의리, 신인, 전략. 하지만 말씀 중에 이제 이걸 조합을 해보면 실력과 마음이 합쳐진 그런 배우분들이 이 작품에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옥태견 배우께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예. 이 한산 용의 출연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줬나요? 와우.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훅 네. 들어와서. 우리 김양기 배우도 좀 준비해 주시고 지금- 두 분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여쭤볼게요. 되군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던 위인전에서 읽어왔던 그런 분의 이제 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고, 이 한산으로 시작되는 이 3부작. 사실 명량에서 좀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용의 출연인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다 이겨내고 또 한번 우리 대한민국 영화, 그리고 우리, 가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의 출연이 되었으면 힘의 좋겠다는. 출연 멋집니다. 그런- 김양기 배우님. 의미 네. 저에게는 와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의 네. 이 한 부분 너무 네. 좋다. 그것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이 이런 작품이 나에게 작품이 저희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된 것도 너무 너무 좋고, 좋고. 네. 맞아요. 관객의 마음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와, 좋다. 자, 좋은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여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못다한 질문은 언배 후에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들에게 김한민 감독님부터 짧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화계도 한국 영화계도 정말 힘든 2년을 겪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가 다시 5월달에 이제 우리 범죄도시 2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우리 박해일 배우의 또 헤어질 결심, 브로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개봉할 여러 또 역량 있는 감독님들의 작품들이 같이 선을 보입니다. 한국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영화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드는 정말 중요하고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어떤 매력적인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그렇게 보답할게요. 보답하고 그리고 한국 영화와 함께 이런 멋진 배우들이 같이 지금 저와 활동하고 그리고 같이 또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여름에 또 그 작품 중에 하나인 한산 영웅의 출연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동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일 씨. 예, 그 다른 해전 중에서도 한산 해전이라는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 손꼽을 만한 나라를 지키는데 급급했던 전투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승리를 위한 전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젊고 팽팽했던 이 배우분들과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발록 있는 안성기 선배님과 손현주 선배님 많은 그 저희의 허리 든든한 허리가 되셨던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젊은 기운을 퍼뜨리면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객분들께 승리의 쾌감을 맛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국인만이 느끼는 정서를 거북선
여러 가지 이 전투를 여름 시장에서 즐기실 만한 영화로 만들었으니까요. 충분히 다른 영화도 보시고 저희 영화도 즐기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유한 씨. 네, 저는 이 한산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제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점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에 더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많이 잊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하게. 기자님들 참 귀한 분이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 한산이 기자님들 통해서 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질 결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성규 씨. 네. 저희 영화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 분명히 남을 거지만 영화 보시면 정말 조선군, 왜군의 또 다른 색깔과 에너지를 정말 다양하게 느끼시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균 씨.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올 여름 우리 다 같이 압도적인 승리를 함께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 씨.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에 한산과 함께 짜릿한 느낌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옥태견 씨.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정말 한상과 즐겁게 그리고 시원하게 영화관에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에